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이제 매장 마무리하고서 분갈이 영상 하나 담고 이제 퇴근하려고 여기 분갈이대 앞에 앉았어요.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제가 내일 6월 2일 매장, 일요일 매장을 좀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둘 다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내일 저희 매장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헛걸음 하시지 않게 꼭 내일은 휴무인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지금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워지는 시기고 해서 매장 방문객분들이 조금 덜한 시기라 그나마 조금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덜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영상으로라도 혹시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매장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다음에 시간 나실 때 그때 놀러 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 저녁 이제 마무리 하면서,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요거는 이제 호프 3종 화분인데요.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호프 3종 소개할 때 이렇게 3종 세트에서 항아리 형태로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던 화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때 소개했던 항아리가 아니고 작은 버전이에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할 만한 더 작은 버전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 화분인데 요게 이제 제가 소량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담지는 않았어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요 화분 가지고 제가 한번 분갈이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게 이렇게 꽃그림이 여기 보랏빛 바탕, 푸른색 바탕, 그리고 올리브 바탕에 뭐 이제 요런 빨간 컬러가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렌지 컬러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3종 화분이에요. 요 화분 사이즈는 8.5cm, 입구가 8.5에서 9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7cm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3.5만원인데 혹시나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모래오전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이게 판매 영상이 아니라 분갈이 영상으로 요 화분에 이제 예쁜 아이들 두루두루 한번 심어볼까 싶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요게 이제 약간 보랏빛 바탕에 붉은 꽃인데 여기다가는 제가 살루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판매 영상 하면서 살루라는 다육이 조금 큰 사이즈 보여드렸죠. 외두인데 엄청 얼큰이 근데 요거는 조금 작은 포트에 있는 살루 생얼이에요. 근데 살루가 물들면 약간 빨간 색깔의 루돌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뒷장에 물드는 느낌이 굉장히 그게 닮아 있어요. 코끝이랑. 근데 물들었을 때 아주 새빨갛고 입장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다육이에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조건이 잘 받쳐줬을 때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날씨가 이렇게 봄과 가을처럼 그리고 겨울처럼 아예 일교차가 있고 조금 추울 때는 확실히 빨간 색깔로 물이 들어주는 그런 예쁜 다육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 번쯤은 키워보실 만한 다육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살루, 그리고 레드 환타지아, 그리고 핑크 플로라, 뭐 체리 환타지아 이런 다육들 유행할 때 같이 함께 유행했던 그런 다육이기도 하고요. 의외로 살루가 입고졌을 때 군생을 잘 달아주지 않고 또 커팅을 하면은 좀 달아주긴 하는데 재배농가에서 의외로 살루 커팅 군생조차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살루가 제가 살루 철화도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살루 철화도 키워보신 재배농가 사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철화들은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멀로도 그렇게 쌩얼이 잘 터진다고 하죠. 쌩얼이 잘 풀려서 쌩얼이 잘 나오는데 살루 같은 경우는 진짜 철화에서 쌩얼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철화가 틀어진 가운데 이렇게 쌩얼이 달려있는 그런 수영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철화가 됐든지 나 누구 철화야 라는 이름표처럼 꼭 이렇게 쌩얼이 있는 그런 철화를 선호하시는데 요 살루는 옥고지 군생도 잘 안 만들어지고 철화를 번식했을 때 또 쌩얼이 잘 터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좀 적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멀로나 뭐 아리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나오는데 살루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전달해 드리고 어쨌든 요렇게 빨간 요 화분 코사지하고 요 살로 얼굴하고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제가 요 살로 외도
하나 여기다가 넣어봤어요. 요 화분은 콩분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입구가 8.5에서 9cm 정도니까 그 높이가 7cm.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항아리 같이 여기 엉덩이가 이렇게 해서 빵빵하고 귀여운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큰 화분은 우리 집에서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좀 식재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딱 중간 정도의 화분이니까요. 그래서 요게 산로가 여기 7.5cm 화분 속에 들어있던 산로인데 요 정도 7.5cm 속에 들어있던 산로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 엉덩이를 한번 재볼까요? 한 11cm, 여기가 11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었을 때 이 산루가 너무 잘 커서 활착을 잘하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좋은 흙에 양분으로 가득 차서 여기랑 미어 터지게 정말 요 라인만큼 이렇게 빵빵하게 컸을 때 아이고 이게 살겠나 싶어가지고 또 집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크면 또 큰 집으로 옮겨주시고 하다 보면은 사이즈는 커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굳힌다고 표현하고 색을 낸다고 단풍을 들인다고 표현을 하는 다육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성장만 하게 되죠. 아무래도 좋은 곳으로 계속 좋은 그릇, 좋은 흙으로 계속 바꿔주면은 뿌리 잡고 성장하고 그러면 또 옮겨주시고 뿌리 잡고 성장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양분을 쓰면서 사이즈가 빵 커지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뿌리도 꽉 차 있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면 그때부터 막 색이 단풍이 막 들어오거든요. 조금 그렇게 단풍을 들이실 거면은 너무 컸다고 바로 분을 갈아주지 마시고 이 화분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아마 예쁜 단풍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로는 정말 새빨갛게 물들고 뒷장에 이렇게 코코스로 점 찍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굉장히 예쁜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에다가 이 산로 한번 심어봤고요. 그리고 이 호프 3종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작은 버전이잖아요. 호프 3종이 여기가 오렌지 색깔일 때도 있고 여기가 보라 색깔일 때도 있고 여기가 붉은색일 때도 있고 이렇게 올리브 바탕에 이제 세 가지 색깔로 나오고 꽃이 랜덤이긴 한데요. 이 꽃 색깔에 맞춰서 이제 다육이를 선정하면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컵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약간 변화를 준 모습인데 좀 요런 경우에는 어떤 다육들을 좀 심으면 또 좀 편안하냐면요. 꼭 이 화분이 아니어도 내가 요런 형태의 화분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약간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번지는 그런 다육들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제가 수요일날 판매했던 나비 로제라는 다육인데 사실 여기 수입 들어왔을 때 나비 로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얘도 제가 볼 때는 글로블로사 같아요. 글로블로사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는 게 엘사 글로우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되고요. 근데 요게 묵으면요, 요게 지금 보여지는 요 짠짠한 입장이 라인을 다 타요. 빨갛게 라인을 타면서 요 입장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요. 요렇게 앙 다물면서 이렇게 짱짱하고 예쁘게 크는데 또 그만큼 예쁘기도 하지만 그 모습까지 가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좀 키우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봐야죠. 근데 요렇게 가지가 가늘고 자구를 잘 달아주는 요런 다육이일수록 요렇게 분에 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나? 이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으면 풍성하니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요 다육이는 요렇게 심으면 요 목대가 금방금방 고사되고 더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 이제 물마름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물마름이 빨라서 요거는 위로 물 주는 것보다는 저면으로 물 주는 게 좋고요.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좀 흙을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다육이볼을 더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좀 통기성이 좋게 산야초를 좀 더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을 빨리빨리 말릴 수 있게 그렇게 물을 흙을 조금 재료를 바꿔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요렇게 여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요 안으로 이 얼굴들이 다 땅에 닿을 수 있는 정도로 심어주시면은 더 좋아요. 그렇다고 집에서 요거를 크게 키우신다고 뭐 15cm 분이나 이런 곳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얼굴들이 다 화분 안으로 안착할 수 있게 심어주시면 요런 엘사 글로블로사나 이렇게 엘사 글로우, 그리고 지금 제가 식재하고 있는 라비로제라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다육들은 조금은 키우시기가 좀 무난하실 거예요. 이게 좀 물에 예민한 편이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볼 같이 통기성이 좋은 그런 가볍고 물마름을 빨리 해주는
그런 부재료들을 조금 더 섞어주셔서 심어주시면은 좀 키우시는데 조금 나을 거예요. 좀 그런 종류가 어떤 다육들이 있냐면요. 키우고 계신 다육들 중에도 있을 테지만 엘샤도 마찬가지고요. 엘샤는 요것보단 덜 까탈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자구를 잘 달아주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요렇게 화분 안쪽으로 몸이 닿아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원종 아모에나도 그렇고요. 로빈, 펄빈 뭐 이런 다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탕공주라는 다육도 있고요. 그런 다육들은 이왕이 식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화분 안으로 얼굴이 다 안착되게 심어주시면 조금 더 키우기가 편안하실 거예요. 왜 꽃다발 수영처럼 여기 막 분에 넘치게 심으면 예쁜 다육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화분 안으로 얼굴이 닿아서 이렇게 복토한 마사에 이 줄기들이 다 이렇게 땅에 닿아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인 그런 다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시고, 물을 봄가을엔 잘 챙겨주시되 저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물마름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재료들을 조금 더 섞어주시면은 더 물 주는데 부담이 덜하겠죠. 아무래도 물을 좀 챙겨줘야 되는 다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은 아주 따글따글하게 정말 예쁜 그런 다육이 요 아이의 나비로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저도 쉽게 그렇게 잘 키우고 그런 스타일의 다육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다육들을 두루두루 식재를 해봤을 때 분에 넘치게 심었을 때에는 공중뿌리도 엄청 많이 나올 뿐더러, 공중뿌리 아시죠? 목대가 늘어지면서 거기에서 엄청 뿌리 나오는 거. 공중뿌리가 막 그 습도에 물을 막 찾아서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붙어 있으면 땅에서 이게 흙에서 올라오는 그 습 때문에 확실히 공중뿌리가 좀 덜 생겨요. 요런 계열들은 정말 공중뿌리가 무시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좀 통기성이 잘 되게 심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나는 이제 뭐 사냐초로만 심어, 아니면 나는 이제 아예 다육이볼 요런 하이드볼 이런 데다만 심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짝 양분 있는 그런 종류의 흙을 넣어서 키워주셔도 오히려 이런 다육들은 더 좀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큰 화분으로 넣으면은 조금 물 때문에 겁나서 요렇게 조금 안쪽으로 약간 80~90% 여유핏, 그리고 요거는 이제 90% 정도의 90% 정도의 화분에다가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다육이가 이제 90% 정도, 요렇게 살짝 여유가, 여기서 예를 들어 80%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키우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꽃도 굉장히 예뻐요. 주황색깔 꽃이 펴가지고, 요런 다육들 대표적인 다육이가 뭐 에일린 뭐 이런 다육이가 있잖아요. 주황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다육이지만 지금은 아주 연두연두하지만 물들었을 때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서 정말 약간 투명한 유리같이 그렇게 굳혀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탁 다물어서 아주 예쁜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비로제라는 다육이고요. 이름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림보라는 다육인데, 제가 림보라는 다육이를 판매를 했어요. 요게 이제 재배농가 사장님, 이제 고양시에 계신 사장님께서 만들었던 다육인데요. 요렇게 파리다 프린스라는 다육이도 그렇고, 요즘 많이 판매하는 뭐 노란 풍선 아니면 파나메라, 거의 비슷한 계열들의 다육인데, 또 같은 다육일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계열들 갖고 만드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물들면 조금 더 이 라인이 굉장히 짙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약간 주황 라인을 그린다면 요건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는 그런 다육인데, 요게 이제 요 포트에 들어있던 다육인데,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가 있으면 제가 많이 챙겨오고 좋을 텐데, 그때는 좀 큰 포트에 얼굴 큰 삼두군생으로 이제 갖고 와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요즘에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거 갔을 때 요거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 심어서 요 림보라는 요 신상 다육이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던 다육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름을 지으실 때 이거 이름 뜻이 여인의 발걸음이라는 뜻이래요. 림보라는 뜻이 굉장히 심오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요 커팅 고생이긴 한데 요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서 연두연두한 요 림보를 한번 여기다가 심어볼까 했어요. 그래서 요런 다육들, 그냥 요런 다육들은 분에 넘쳐도 예뻐요. 그리고 분에 넘친다고 해서 탈이 나는 다육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목대 있고 조금 위로 자라날 수도 있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조금 목대가 가늘게 좀 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 다육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이렇게 심어줘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감이 높지 않은 화분이라서 이게 키가 큰 그런 다육들은 안 어울리지만 요 정도 적당한 목대와 적당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다육들은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입구가 요게 입구가 8.5에서 9cm다 보니까 그 9cm 화분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빨간 포트 9cm 거기에 꽉 차 있는 그런 다육들 심어줄 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딱 맞춤, 안성맞춤으로 이제 맞게 들어가는 정도의 화분 사이즈고, 아까 나비로제처럼 제가 화분 안쪽으로 좀 안착시키면 좋다 하는 다육들은 요거 한 7cm, 7.5cm 정도 되는 다육들 심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인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림보라는 다육이를 제가 여기다가 심어보는데, 지금 여기 심는 요 꽃 색깔처럼 빨간 라인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그 색깔을 볼 수 없겠지만 늦어도 11월쯤에는 제법 예쁜 색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정도 라인을 탔던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절성이 봄비가 조금 연속으로 좀 많이 오고 다양한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다육이가 베란다 환경 속에서도 이제 다육이들도 계속 조금 새롭게 이제 생기는 병들도 있고 그러면서 좀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막 슬럼프도 오시고 또 육태기도 오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럴 때는 억지로 또 그거 보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아예 쉬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육이를 한번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육이 이제 꼴도 보기 싫어졌다가 또 한참 쉬시면 또 다시 예쁘게 또 다육이 또 키워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겪는 일 중에 가장 큰 안 좋은 에피소드기도 하죠. 이제 태우고 냉해 입히고 가장 힘든 거. 3월에 일찍 색깔 내고 싶어서 내놨다가 막 전체 다 태우든가, 아니면 방제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약해를 입어가지고 이 입장으로 다 약물이 고여서 까맣게 전박이처럼 막 이 다육들이 다 약해를 입어서 이제 얼먹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 너무 뜨거운 햇빛에 타거나 약해 입히거나 그런 이렇게 막 아주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이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난 레벨은 아니야, 나 이제 그 정도 시기는 지났어 하시다가도 잠깐 까먹은 사이에 또 그렇게 화상 입히시고 냉해 입히시고 그래서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제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결혼식도 가고 해야 돼가지고 손이 너무 엉망이라 어제 네일 아트도 받고 오랜만에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하려고 했지만 약간 엉망이 된 하루이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제가 유튜브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판매자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소비자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다육이를 똑같은 입장에서 다육이로 취미생활을 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또 업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찍을 때마다 약간 부담감이들 있죠. 이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게 꼭 판매 목적으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냥 소개하면서 같이 취미생활로 하면 제가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베란다에서 키웠더니 다육이가 이렇게 크고 하면서 그냥 정말 편안한 정보 영상이나 같은 공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부쩍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매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이게 뭐 판매자와 소비자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은근 또 저한테 정을 많이 주시고 또 제가 또 정을 많이 들었던 손님분들이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되시거나 그래서 이제 다육 생활을 이제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잘 계시나? 근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가 전화를 이제 이렇게 걱정되거나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은 저를 대하실 때 요즘에 막 이래서 다육이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궁금해서 연락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딱 그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만나서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판매 영상이 아니고 그냥 매장에 있는 예쁜 아이들 가지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화분 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영상 하는 거는 차라리 저는 좀 이게 더 마음이 좀 편하고 좀 더 영상 찍을 때 그냥 한 템포 내려놓고 찍는 거니까 조금 더 저는 이런 게 좋기는 해요, 사실.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영상도 찍어야 되고. 판매 영상 담는 게 생각보다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거든요. 정말 예전처럼 제가 다육이를 막 장사를 시작했을 때처럼 매장이 활성화되면은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보다는 이제 정보 영상으로 많이 정보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다육이 이름 알려드리는 것도 올려드리고 이러면서 차라리 재밌는 영상 컨텐츠로 해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오고 난 뒤로는 이 다육이를 떠나서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판매 위주로 많이 바뀌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어쨌든 제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분들 다 뭐 그렇게 꼭 막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으로만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좀 그럴 때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요렇게 큐비금, 제가 큐비금을 왜 심었냐면요, 제 큐비금이요 너무 왜 요새 단풍이 드는 거예요. 봄에는 단풍도 안 들더니 요즘에 너무 예쁘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다육이 이제 구매하러 재배농가 갔다가 큐비금 외두가 이제 완전 복류는 아닌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거 하나 심어보자. 근데 아직 조금 여리여리해서 손대면 약간 입장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화분에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참 예뻐요. 요게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 요런 외두 다육을 심어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요런 외두 다육들 똥실똥실하고 예쁜 아이들 심어줘도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배농가 다니다 보면은 아쉬운 점은 예쁜 다육들은 한두 개밖에 없다. 수영 있고 머리 많은 다육들은 진짜 많지 않다. 왜냐면은 이게 커팅을 하고 뭘 적심을 하고 이제 재배농가에 번식을 하실 때 재배농가도 마찬가지로 막 머리가 막 빠글빠글 나오고 예쁜 다육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으시죠. 저희도 판매자인 저희도 재밌고. 근데 그런 다육들은 별로 없고, 이제 고루고루 이제 두수가 균일한 아이들로 챙겨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렇게 저같이 진짜 매장 하는 사람들은 가면 이렇게 한두 개씩 예쁜 거 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한두 개씩 있는 거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분갈이 할 수 있는 게 또 저의 직업에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때 저의 직업에 엄청난 큰 장점이 아닐까. 요거 호베이금인데 이제 재배농가 사장님이 요거를 이제 모주를 하려고 데리고 오셨다가 다육이 시세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번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애가 그냥 이렇게 포트째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죠. 심어주려고. 다육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지 더 다양하고 예쁜 다양한 다육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너무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재배농가 사장님들께서 종자를 이제 구매하시고 새로운 걸 번식하시는 걸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충들이 좀 많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육 시장 자체가. 이렇게. 요거 호베이금인데 요것도 저거 되게 못 키우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딱 봐도 좀 키우기 힘들게 좀 생겼죠. 여리여리 해가지고 입장이 좀 나풀나풀 해가지고 좀 그런데 또 의외로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은 자구도 잘 달아주고 꽤 이쁜 다육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호베이금도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르르 이렇게 와르르 주저앉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런 금 종류들은 확실히 잘 크다가도 좀 한순간에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너무 뜨거우면은 또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니까 계속 도전해 보는 거죠. 조금 키우기 어렵고 좀 까다로운 그런 다육들은 베란다에서는 그릇을 작게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무름이나 이렇게 물로 인해 습으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마르고 빨리 통풍이 되고 여기가 이제 건조하게 돼야 되니까 화분이 크지 않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호베이금은 다른 건 다 금이 좋은 편이고 요거는 더 이뻐 보이시겠지만 요건 완전 올금이에요. 사실 요 입장들이 없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올금. 근데 꼭 여기 핀 꽂은 것처럼 포인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영상 속에서는 참 예쁘게 비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핑크한 다육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다 보니까 한 개 남았네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로라 금무지 판매했던 로라 커팅 군생의 로라 금무지예요. 요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라서 제가 이제 매장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건데 좀 크기가 작네요. 그래서 원래 보통 같으면 요 큰 사이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 그 포트 중에 가장 작은 아이가 여기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보라하니 예쁘게 한번 저도 키워보려고, 또 키우다가 운 좋으면 또 금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로라 금은 조금 가격대가 있거든요. 로라 금이 되게 예쁜데 조금 비싸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저는 로라 금무지 이렇게 한번 앉혀보려고요. 이 로라도 꽤 햇빛 요구량 많죠?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생장점에서 쑥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옷자람의 방식이 약간 그렇게 쑥 올라와 버리는 그런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로라 금무지도 요 항아리 분에다가 뚝딱 오늘은 제가 합식을 하나도 안 하고 다 한 포트짜리 아이들을 심었네요. 종류 진짜 많죠. 저 오늘도 짧은 영상 속에서 지금 벌써 6가지를 심었잖아요. 예쁜 것도 많고 다양하고.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조금 내가 키우는 곳에서 조금 투자를 조금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한참 다육이처럼 좀 편한 식물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식물이 취미라고 하면은 다육이가 저는 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식물들은 이제 물을 주는 거를 진짜 자주 줘야 되고 생각보다 어려운데, 요거는 뭐 한참 물 못 줘서 막 쭈글쭈글 하다가 해서 당장 막 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관엽이나 야생화나는 물을 조금만 안 주면 금방 말라갖고 시들어져 있고, 그것도 한 템포 늦으면은 또 이게 깨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게으른 사람이 키우라는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뭐 근데 방제도 해줘야 되고, 워낙 뭐 이게 주 취미생활이신 분들은 뭐 할 게 진짜 많죠. 하엽 일주일 직장 갔다가 일요일 쉬려고 하면은 그냥 하엽이 한가득이고, 또 뭐 하려고 하면은 이제 또 깍지벌레 약도 해줘야 되고, 또 곰팡이 약도 해줘야 되고.
자, 그렇게 따지면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요렇게 짬을 잘 맞춰서 하시면 또 세상 즐겁고 행복한 게 또 요런 취미생활이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사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육이 하면서 정말 좋은 게 잡념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로 풀거나 막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네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온전히 내 얘기만 들어주고 말대꾸도 안 하고. 이 반려식물이란 게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들 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이제 한가한 시간대에 주로 이제 제가 심어놨던 아이들 이렇게 약 타서 약물에 담궈주는 거 하고 또 하엽 막 잔뜩 진 애들 또 하엽 떼주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뚝딱 돌아서면 2시간 가 있고 뚝딱 돌아서면 3시간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시간을 때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시간을 보내기 너무 좋은 취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그리고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고 잡념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다육이를 취미생활로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요렇게 심어봤어요. 지금 제가 아이고 이쁘다. 그 여름에는 은근히 이런 금종류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키우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요런 다육들이 색감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요렇게 이제 금종류들만에 갖고 있는 그런 요런 색 변이 된 입장의 변이에서 온 요런 색감들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여기다가 로라 금무지 올리브색의 보라 바탕에 심어봤고 살짝 오렌지가 들어간 꽃 바탕에다가 여기 큐빅금 반쪽 이렇게 물들어있는 큐빅 심어봤고 여기 핑크한 데다가는 호베이 금 심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세트 더 심었죠? 요거는 개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막 판매 영상이다라고 해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몇 점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주세요. 요거 3종에 5만원 그 세트 구성이에요. 호프화분. 여기다가는 림보라는 다육이 심었고 여기다가는 라비로제라는 다육이 심어줬고 요렇게 라비로제 같은 요런 다육들은 요렇게 약간 80% 정도? 80-90% 정도 이렇게 안착되게 심어주시고 이렇게 짱짱하고 또 여름에 오히려 이렇게 외두군생들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이런 다육들이 여름을 또 잘 나요. 군생들은 이렇게 가지가 이제 여러 개니까 여기서 하나가 여기 약간 탈이 나면은 여기 뿌리가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수간들이 같이 고장나서 이렇게 와르르 한쪽이 무너져서 얼른 뽑아서 여기를 살리고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좀 요런 외두 다육들은 또 생각보다 한 뿌리 한 얼굴이라서 여름도 좀 건강하게 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우리 집은 일조건이 부족하고 조금 다육이 키우기에 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입장 통통하고 두툼하고 요런 둥글둥글한 요런 다육이를 키우시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다른 다육들보다는 훨씬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내가 키우는 곳에서 맞는 환경의 다육이를 좀 키워 나가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 다육이가 영상이 예뻐 보여서 요거를 덜컥 구매하시기보다는 나하고 맞는 우리 집하고 맞는 다육이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다육들 또 내가 좋아하는 다육들 조금 재밌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하시면서 즐겁게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일은 또 매장을 이제 하루 쉬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헛걸음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정 최고!